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문법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문법 문제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짐작되는 바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은 오랜 시간을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교재로 비슷한 나이대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고 한 문제, 한두 문제 가지고 그냥 막 당락이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틀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실력을 딱 잘라서 틀리게 만들어서 맞힌 사람만 남겨야 되는데 맞고 틀리고를 가를 때 있어서 독해 문제로는 그게 잘 판가름이 안 되기 때문에 문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법으로 많이 그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직렬 여러 직렬에 걸쳐서 문법 문제가 악명이 높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 가운데에서도 문법 문제를 특별히 어려워하시거나 문법 문제에 굉장히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 현대 영어에서는 그 문법의 정확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추세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이 약간 역행하는 분위기다 보니 좀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문법 문제를 또 한없게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냥 틀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올바르고 멋있는 표현을 지금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야 이렇게 하면 틀려 저렇게 하면 틀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고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른 어떤 직렬보다도 어렵다라고 정평이 난 게 국회직 9급도 아니고 8급입니다. 9급도 어려운데 8급은 또 어죽이나 어렵겠어요. 심지어 수험생 사이트에 가봤더니 국회직 8급은 좀 거르는 게 낫다. 정신건강에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2021년 국회직 8급 문제 해설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년의 문제는 어땠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엄밀하게 뜯어보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 그 중에서도 16번 문제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정평이 나 있고 일부 해설 강의를 제가 좀 봤거든요. 해설지도 봤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 드리면 좋을까요? 엉망진창 틀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재생산 또 복제가 되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돌아다닐 걸 생각을 하니까 틀린 건 틀렸다라고 바로 잡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문제 16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지금 멈춰놓고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5개 문장에서 문법상 잘못된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놨으니까요. 아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 5번부터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Modal verbs. 이게 바로 법조 동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 이 세 개의 동사는 일반 동사도 있고 조동사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조동사 용법 말고 순수한 우리가 조동사로 가는 법조 동사라고 합니다. Modal verbs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can, could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자, 이런 법조 동사들은 지금 수일치 이 정도는 애교겠죠. 이거 수일치 문제를 내진 않았겠죠. 8급인데 여러 의미를 갖다가 옮긴다. 그런데 여기서 it은 가주어예요.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겠죠. 실수다. 어떤 고정된 1대1 관계 무엇과 무엇 사이에
여기 나와 있는 법이라는 건 그 법조동사를 가리키겠죠? 법조동사와 그 의미 사이의 1대1 관계, 고정된 1대1 관계, 과거분사 문제를 물어보진 않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identify, 딱 알아내려고, 딱 정하려고 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can이라는 조동사가 딱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허가도 있고 뭐 추측도 있고 되게 뜻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어떤 한글 뜻 하나랑 1대1로 매치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5번 문장은 뭐 틀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by 시점 다음에 이렇게 과거 완료 잘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뭔가가 완료됐다. 이럴 때 쓰는 게 이런 구문이기 때문에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1930년대 말쯤에 말까지 주들은, 여기서 주들이라는 거는 미국의 주들이 되겠죠. 인식하게 되었다. 중요성을. 바로 뭐의 중요성이냐면은 천연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여기 ed가 왔다는 얘기는 여기 ing와 병렬이 아니란 얘기죠. 요 end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end겠어요? 여기 had recognized 이게 첫 번째 동사, had negotiated 이게 두 번째 동사인데 had가 반복되니까 과거분사 하나만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협정, 협약 이런 것들을 negotiate 하였다. fauna와 flora를 갖다 보호하려는 그런 협정을. fauna라는 건 동물군, 플로라라는 건 식물군, 그러니까 동물 전체, 식물 전체를 싸잡아서 포나 플로라라고 한다는 거, 이 정도 좀 알고 있을 거예요. 4번도 전혀 이상한 거 없고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스페이퍼는 신문인데 이 뉴스페이퍼란 그 신문이란 그 용어가 재밌죠. 뉴스페이퍼잖아. 이 용어는 대절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이제 시사한다, 암시한다, 말해준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어떤 신문의 내용물이 1차적으로 무엇에 받쳐질 것이다. 그날 하루하루의 뉴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뉴스에 대한 그죠? 분석 그리고 커멘트. 다시 분석과 이 뉴스에 대한 커멘트 이런 것들에 받쳐질 것이다. 할애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도 전혀 이상한 거 없고요. 설마 접속사 대 이런 거 물어봤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tool for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the way다. 여기 설마 in위치 요거 물어봤겠어요? 이 in위치는 생략 가능하고요. 언어가 특정한 의미를 취할 수 있다. assume할 수 있다. 뭐 하지 않고서 그 의미 the particular meaning을 받아주는 대명사이시겠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단언, 주장, assert 하지 않으면서 without 다음에 이제 동명사가 나왔는데 중간에 부사가 끼어 들어가 있다. 동사 꾸며주는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겠죠? 그럼 뭐야 답이? 답이 1번이었어요. 1번이 답인 거 보이시나요? 문장들은 빈번히 refer to 참조한다. 뒤로 이전의 문장을 또는 forward next를 언제 어떤 주장이나 논의가 진행, 발전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수동태 아니야. 요거 물어봤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그죠? 답이 1번인데 그 이유는 제가 다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이 문장의 원문을 찾아본 거야. 이 문제 출제를 하신 분도 원래 원문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뭉개뜨린 거 아니에요. 틀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틀리게 만든 거죠. 원문을 찾아봤더니만 이런 게 나오더라. 검색을 해봤더니 투더가 빠졌다. 그러면 투더가 빠졌으면 이 문장이 해석이 되시나요, 여러분? 해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forward to라는 forward가 동사가 있다. 전사 to와 함께 forward to가 여기에 걸린다. 이게 동사 1. forward가 동사 2.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장 굉장히 쉬운 문장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행위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형하고 누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요, 학교에 가요. 버스를 타고요. 그리고요, 저의 누나는요, 직장에 출근해요. 걸어서요. 이런 문장을 썼어요. 이 문장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일기장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문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문장인데, 자, 한번 이 문장 한번 봐주세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쓴 친구가 있다 칩시다. 이 문장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죠. 아니, 고우즈라는 동사를 여기서 생략을 한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요. 이렇게 써놔도 이 고우즈라는 단어를 없애도요, 이해할 사람은 다 이해한단 말이야.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얘까지 지웠다라고 합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좋아요. 다시 거꾸로 얘를 지웠다 칩시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바이버스 온풋인데 얘를 빼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말이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문장은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국회직 8급의 그 문법 문제는 요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 문제. 이렇게 빼놓고 나서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본 문제라는 거죠. 생략을 하더라도 의미 파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략을 해야지. 막 마음대로 다 생략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원래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독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을 때요, 이렇게 아이고, 이래가. 읽을 때요,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이 있고, 세 번째 문장이 있어. 이 문장들 간의 연결이 쫀쫀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독해할 때 얘를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 얘가. 그러면 앞서 읽었던 요 문장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죠. 거꾸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for example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아니면 therefore나 thus가 있는 거예요. however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연결사를 보고서 얘가 이해가 되니까 거꾸로 얘를 이해하게 될 때가 있죠.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문장들이라는 것은 빈번히 참조를 한다는 거야. 뒤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있는, 전에 있는 문장. 또는 여기 뭐 생략? 리퍼가 생략이 된 거죠. 앞쪽으로 to the next sentence죠. 다음번 문장. 다음 문장을 뒤로 참조하고 앞으로 참조하고, 전에 있는 문장을 뒤로 가서 참조하고 앞으로 가서는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참조하고, 그래야지 논의가, 주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단순한 얘기를, 이 생략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forward를 갖다가 동사로 보고서 해석을 한다? forward to라는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 원래 지금 제가 적어놓은 요 문장 있잖아요. 이거 그냥 생략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이해해보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생략된 거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생략된 게 없어지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회직 8급 그 극악의 그 난이도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 정말 헬인가요? 헬? 아니요. 헬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해분이야. 해분. 천국이야. 천국. 왜 오히려 설명을 어렵게 해서 난이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극악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공포심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 강의만 들으면 된다. 내 해설지만 봐라.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국회직 8급 극악의 난이도라고 얘기되던 그 문제의 전설을 신화를 허물어뜨려 봤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뵐 텐데 여러분 유튜브 강의만 보지 마시고요.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질문이 고픕니다. 계속 빈 방 안에서 광야에서 황야에서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기분이에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든 건데 소통이 거의 일방통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저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채널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